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건축과 조경의 관계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술관에 가면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그림이죠. 그런데 잠깐, 정말 그림만 볼까요? 사실 우리는 그림과 함께 액자도 보고 있습니다. 화려한 금박 액자에 담긴 그림과 심플한 흰색 액자에 담긴 같은 그림,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액자는 단순히 그림을 보호하는 테두리가 아닙니다. 액자는 그림의 경계를 정해주고 어떻게 보일지를 조절하고 때로는 그림의 의미 자체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액자일까요? 아니면 액자가 그림의 의미를 다시 쓰는 걸까요? 이 질문을 건축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조경은 건축의 액자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조경 공간은 건축의 단순한 부속물이 아니라 건축의 의미와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건축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만들어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액자 없는 그림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벽에 붙어 있는 그림 말이죠. 뭔가 허전하고 불안정해 보이지 않나요? 프랑스의 철학자 메를로 퐁티는 이것을 바탕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액자가 없으면 그림의 표면이 주변 벽이나 공간과 뒤섞여 버린다는 거죠. 그림이 독립된 작품으로서의 정체성을 잃는 겁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경 공간이 바로 건축의 바탕을 만들어주는 존재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멋진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바로 도로변에 딱 붙어 있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면 어떨까요? 건물은 그냥 도시 속에 떠 있는 물체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디자인이 훌륭해도 지각적으로 불안정한 거죠. 하지만 그 앞에 조경 공간이 있다면 나무들과 어우러진 초하류, 그리고 잔디밭이 있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린 스페이스, 포장 재질, 패턴, 공간의 높낮이의 변화, 그리고 공기의 흐름, 빛과 그늘까지 이 모든 것이 건축을 도시 환경으로부터 분리시켜주고 건물만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경 공간은 우리의 경험을 조율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외부 공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몸은 건축의 스케일을 체감하게 되고 정서적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간은 건축의 아우라를 만들어내는 공간적 매개체 중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경 공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림과 액자의 관계는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죠. 그림이 본체이고 액자가 부속입니다. 하지만 건축과 조경의 관계는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20세기 프랑스 철학자 들레즈와 가타리는 배치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세상의 많은 것들은 고정된 본체와 부속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역할을 교환하며 함께 작동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외부 공간은 실내 공간을 외부로 확장시킵니다. 이때 조경 공간은 건축의 일부가 되는 거죠. 반대로 건축이 큰 창문을 통해 경관을 프레이밍할 때 건축은 조경 공간에 새로운 의미와 질서를 부여합니다. 이때는 건축이 외부 경관을 조직하는 거죠.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조연인가요? 구분이 안 됩니다. 외부와 내부가 서로를 만들어가는 이중의 장입니다. 더 나아가서 조경 공간은 건축의 의미를 번역하고 해석하는 기호 체계로도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 배치, 포장 재료의 선택, 패턴, 진입로의 방향, 이 모든 것이 이 건축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문법을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어 건축이 매우 권위적이고 웅장하다면 외부 공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그 권위성을 더 강조할 수도 있고 부드럽게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의 메시지를 증폭시키거나 때로는 반박할 수 있는 능동적 존재입니다. 요즘 도시를 보면 오픈 스페이스, 공공공간, 녹지 공간 등 없이 지어진 건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땅값이 비싸니까 효율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러한 공간은 자꾸 줄어들죠.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를 만들까요? 첫째, 스케일의 왜곡입니다. 조경 공간 없으면 건물이 실제보다 크게 느껴지거나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비교할 기준점이 없으니까요. 둘째, 도시 맥락과의 단절입니다. 건물이 주변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고립된 객체로 남게 됩니다.
셋째, 부자연스러운 접근 경험입니다. 길에서 바로 건물로 들어가는 것과 조경 공간을 거쳐서 들어가는 것, 완전히 다른 경험이죠.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베냐민은 아우라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작품이 가진 고유한 분위기, 장소성 같은 거죠. 베냐민에게 액자는 그림의 아우라를 조직하는 장치였습니다. 예를 들어 조경 공간의 큐레이션 장치를 통해 건축은 단순한 물체에서 주변 환경과 관계 맺는 장면으로 승격됩니다. 조경 공간이 없으면 건축의 아우라, 그 장소적 깊이가 사라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림과 액자라는 비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뭘까요? 액자는 한 번 걸면 그대로잖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부 공간은 다릅니다. 외부 공간에서 정원 이야기 하겠습니다. 정원은 살아 있습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비가 오면 촉촉해지고, 눈이 오면 하얗게 뒤덮이죠. 이 변화는 정원의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원의 특별함입니다. 정원은 정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동적인 프레임입니다. 계절마다, 날씨마다 건축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끊임없이 건축을 재해석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로 건축에 휴식의 의미를 더하고, 가을에는 낙엽으로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하고, 겨울에는 고요함으로 건축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건축의 외부 공간, 즉 조경 공간은 단순한 액자가 아닙니다. 건축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증폭하고 때로는 반박하는 동적 프레임입니다. 그중 조경 공간 없이는 건축이 제대로 된 의미를 획득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건축 없이는 조경 공간의 방향성을 잃습니다. 둘은 본체와 부속이라는 위계가 아니라 서로를 정의하고 완성하는 관계적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설계할 때 조경 공간을 나중에 붙이는 부가적 요소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건축과 조경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건축적 완성은 언제나 외부 환경과의 통합 설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건물을 보실 때 건물만 보지 마세요. 그 주변의 조경 공간도 함께 보세요. 큰 수목부터 낮은 관목, 초하류까지 배치와 진입로의 포장, 패턴, 방향, 시설물, 그리고 공간의 여백들이 어떻게 건축의 의미를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조경 공간 그 자체로서의 경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